이제 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지만 우주에 우리에게 제공된 에너지가 꽤 많아요. 그죠? 전자기력 에너지 있고, 중력 에너지 있고, 핵강력 에너지 있고, 핵양력 에너지 있고, 이 네 개가 전부인데 그 중에 그래도 인간이 위대하게 정복한 에너지가 전자기력 에너지예요. 전자기력 에너지 우리 잘 쓰고 있어요. 옛날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그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지금 빛도 없다면 이 전등도 없다면 불편하죠. 그런 시절이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전기 없이 살았어요. 뭐 촛불도 촛불이지만 뭐 그 등잔불, 기름으로 등잔불 밝혀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얼마나 핑계가 좋아. 해 떨어지면 자는 거지 뭐. 그리고 해 떠야 일어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살짝 룰루랄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영화가 뭔가 도대체 전기가 들어와야 뭐 영화라는 걸 접해보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외삼촌 결혼할 때 처음으로 그 도시에 가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를 봤는데 옛날에는 영화를 극장에서도 하지만 극장에서 상영하다가 이제 그 시골에는 천막 치고 영화 상영을 해요. 그래서 천막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보다 말고 자꾸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와가지고 나가보니까 안 와. 다시 들어와. 근데 또 영화 보다가 보니까 또 비가 와. 그게 뭐예요? 필름이 하도 삭아가지고 이렇게 줄줄줄줄 새는 것 같은 비 오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의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전기가 그만큼 근시대에 와서 우리의 문명의 이기를 리드하는 그런 역할의 에너지로 발돋움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패러데이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1831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자면 에디슨, 뭐 전구도 발명하고 뭐 이러면서 에디슨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기가 들어왔다고. 그거 최초의 그 수혜자가 고종 황제죠. 고종 황제가 이제 경복궁인가 거기다가 전기를 설치하고 이랬던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됐는데 혹시라도 우주에 전기 에너지, 전자기력 에너지가 없다면 그거 이용할 방법은 없잖아요. 전자기력 에너지가 우주에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얘기야.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갖다 놨겠죠. 뭘 갖다 놨을까요? 전화를 갖다 놨을 거라면. 전화가 없다면 전자기력 에너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써요. 먼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우주에 누군가가 Q1이라는 전화를 이렇게 갖다 놔요. 그게 이제 태양이야. 태양 위치에다 전화를 갖다 놨어요. 그럼 태양 위치에 전화를 갖다 놓을 때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에너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놈을 막아설 전화가 없기 때문에 반발력이라는 게 없어. 그럼 반발력이 없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태양을 갖다 놨어. 그 다음에 이제 천왕성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천왕성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태양이 자꾸 밀어내는 걸 이겨내면서 그 자리까지 왔다고요. 천왕성을. 그럼 이때는 에너지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천왕성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이 원자구조라는 건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원자구조는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한번 이렇게 쿡 찍어 보면 이게 다 빈 공간인데 단단해.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비어져 있다고. 어떻게 비어져 있냐면 태양 위치에 그 핵이 있다면 원자는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 위치에 핵이 있다면 그 전자, 그러니까 수소를 예를 듭시다.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 핵 주변을 도는 수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얼만큼 떨어져 있냐 하면 천왕성 거리의 10배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럼 이 공간은 뭐야?
빈 공간이지. 이게 빈 공간이라. 이게 핵 하나 있고 전자 저기 멀리 하나 있고 이런 구조인데 그게 고체를 이루고 기체를 이루고 액체를 이루어서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설이고 전하가 첫 번째 전하는 그게 태양이든 천왕성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가 첫 번째 있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그거를 갖다 놓는 데는 에너지가 전혀 필요 없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에너지라는 게 뭘까? 그럼 에너지를 이제 웍으로 우리는 표현한단 말이에요. 웍이라는 줄은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출발해야 된다고. 이게 말하자면 줄파 쿨롱이에요. 이걸 우리는 볼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볼트가 형성돼 있다면 전하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그 전계, 전위라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력 위치 에너지가 여기는 낮, 여기는 더 높 이렇잖아요. 중력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여기다가 질량을 갖다 놓으면 낮은 데로 가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구가 잡아당겨서. 그것처럼 이 전위가 분포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지만 전위가 분포되어 있다면 Q라는 전하, 이제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천왕성을 끌고 온다면 천왕성이라는 Q1이라는 전하가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양하고 천왕성이 있다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계가 형성돼 있다 그러니 에너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자기력이라는 에너지가 형성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Q1이라는 것을 이제 Q1이라고 하기보다는 저기 있는 대로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2 천왕성이 넘버 2예요. 태양이 넘버 1이고 천왕성이 넘버 2. 그러면 이때 포텐셜이 어떤 게 이제 분포되어 있냐면 여기 쓰는 걸 봅시다. 여기 쓰는 거 보면 요렇게 썼어요. 1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넘버 1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 때문에 생겨난 전개가 있는데 태양 때문에 생겨난 전개는 천왕성을 갖다 놓는 위치에 있는 포텐셜하고 더 멀리 있는 포텐셜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위치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천왕성 위치에 분포되어 있는 전개를 전위 값을 V21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게 소스 역할을 하고 이 소스 때문에 전위가 생성돼 있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위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포지션을 말해요. 어떤 위치에 지금 갖다 놓으려고 하느냐? 천왕성이라는 위치에 갖다 놓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갖다 놓기 위해서는 요 포텐셜을 곱하기 천왕성이 가지고 있는 전하 곱하기만큼의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그 위치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위치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웍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에너지를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저기 써 있는 대로 씁시다. 그러니까 Q1 태양 위치에 갖다 놓은 Q1 이걸 갖다 놓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 없었다.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Q2를 그 다음 순서대로 갖다 놓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지요. 근데 이제 그 무연이가 이제 꽁수를 써가지고 천왕성이 먼저 생겼어요. 그렇게 막 우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인정해 주는 거죠. 괜찮아요. 순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 천왕성이 먼저 있었다 그러면 순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순서대로 우리 가잔 말이에요. 그래서 천왕성 다음에 뭐해? 명왕성이 오케이. 명왕성 Q3 그 전하를 갖다 놓는다. 그러면 해왕성 사라졌지? 괜찮아. 명왕성이 사라졌어? 아니 그 전하는 있을 거 아니야. 전하 괜찮잖아. 에? 명왕성이 있어. 그럼 명왕성이란 위치가 뜨리의 위치란 말이에요. 뜨리의 위치. 그럼 뜨리의 위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저기 쓴 순서대로 하게 되면 뜨리의 위치가 태양 때문에 생겨난 전개를 이겨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뜨리라는 위치에 천왕성 때문에 생겨난 전개도 이겨내야 돼. 두 개를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이겨낸다. 그러면 여기에 Q 뚜리라는 것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도 Q3라는 거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거기에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제공한 거예요. 이거 제공하지 않고는 이런 천체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순서 알았죠? 뭐 그다음 뭐예요? 명왕성 다음에 뭐로 할 거예요? 지구로 합시다. 지구. 그럼 지구는 Q4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이거잖아요. 태양 때문에, 그리고 천왕성 때문에, 그리고 명왕성 때문에, 명왕성이 이거 4죠. 4. 그러니까 3, 3, 1, 1, 2, 이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계산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죠. 4, 3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Q4에다가 플러스 Q4에다가 플러스 Q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전하가 우주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거 점점점 이렇게 하면 네? 무수히 많지만 무한계라고 그러면 곤란해요. 예? 무지 많다지 N개. 예. 무한대는 아닙니다. 존재라는 건 무한대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란 말은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걸 웍 토탈이라고 합시다. 웍 토탈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N개라고 그런다면 잘 보세요. 여기 요런 것들이 몇 개가 있냐면 Q1은 없지만 Q2, Q3, Q4, QN까지 해서 Q2 플러스 점점 QN의 V라는 것이 잘 보세요. 이거 2, 1 요거하고 관계되는 거 2, 1 플러스 3, 1 플러스 점점점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요거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Q1, Q2 그랬으면 됐지만 요거 가지고 한다 그러면 Q3 플러스 아니지 이게 묶여지는 게 아니구나. 하여튼간 이거를 이런 구조로 이제 플러스를 해간다라는 거 이제 차트 보면서 봅시다. 자, 해서 현재 전위계에 저장된 총 에너지 저기 첨자 2를 쓴 거는 전기력 에너지만 말하는 거예요. 자기력은 놔두고 전기력 에너지만 말하면 Q3 V21이 있고 Q2 V21이 있고 Q3 V31이 있고 Q3 V2가 있고 해서 여기까지 온다고요. 이제 그걸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요걸 이제 정리할 건데 자, 이제 저걸 써놓고 한번 그 의미를 조금 더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서 모든 에너지, 총 에너지 우주에 전하가 몇 개 있다고요? N개를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Q2에 V21 플러스 Q3에 V31 플러스 해서 QN에 N-1 이렇게 됐다고요. 자, 그러면 잘 보면 뭐냐 하면 요 V21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Q2 V21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Q2 곱하기 V21은 뭐 때문에 생겼냐면 Q1 때문에 생긴 거예요. Q1 때문에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하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 그죠? 태양하고 천왕성 사이의 거리. 예? 그래서 R2. 그러면 여기 보면 Q2에 Q1이 있고 R2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요거 순서 바꿔도 되고 요 위치 바꿔도 되고 아까 누가 주장했어? 막 태양보다 천왕성이 먼저라고 그런 거. 아, 그렇지. 잘했어. 지금 설명할 수가 있잖아. 바꿔도 되는 거죠. 그잖아. 순서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Q1에 Q2에 4파이 입실론 제로 R21하고 같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Q2 V21이라는 하고 Q1
V1의 2 이건 무슨 얘기냐면 2 때문에 1이라는 위치에 생겨난 전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아니까 요걸 이제 그 여기다 접목할 거예요. W2라는 것을 한 번 더 접목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어쨌든 이건데 그래서 Q2 V21 한 번 더 적어요. 플러스 Q3 V31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걸 적을 때 똑같은 에너지지만 요거를 요런 관계를 이용해서 바꿔 쓴단 말이에요. 바꿔 쓰게 되면 이거 뭐라고 쓰냐면 Q1 V1 2 왜냐하면 V1 2, 3, 4, 5 이게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먼저 생겨난 거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뒤에만 있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이번에는 2 때문에 1에서의 포텐셜 이렇게 얘기가 됐고 이런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Q1에 여기 보면 알죠? Q1에 V1, 3 이러면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거는 수학이고 법칙입니다. 변함이 없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2배의 토탈 에너지라는 것은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한 이런 것들하고 이런 것들하고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1에 대해서도 2, 3, 4, 5 어디까지? n까지 2에 대해서도 1, 2는 없어요. 2는 없어요. 2에 대해서 1, 3, 4, 5 끝까지 3에 대해서도 1, 2, 3 건너뛰고 4, 5 이렇게 해서 가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보면 그 다음 차트에 보면요. 요거하고 더하면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Q1에 대해서도 전부 자기 자신을 빼놓은 거 전부 Q2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빼놓은 거 전부 Qn도 자기 자신을 빼놓은 거 전부 됐어요? 왔어요? 됐어? 그럼 이게 에너지를 몇 배 한 거예요? 2배 한 거죠. 그러니까 2배 한 것인데 그게 Q1 자, 한 단계 절약을 합시다. 요걸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좋을 것이냐? V12, V13, V1n을 뭐라고 하면 좋을 것이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냥 V1이라고 하면 돼요. 응? 1이라는 위치에 2 때문에도 영향을 받은 에너지가 생겼고 3 때문에도 거기다 덧붙였고 4 때문에도 덧붙였고 나머지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에너지가 생겨났다 그런 의미잖아.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Q1 V1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Q2 V2 더 쓸 필요 없겠죠? 플러스 QN VN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추적한 에너지라는 것은 빈틈없이 말하자면 토탈 에너지는 2분의 1 서메이션 QI VI가 돼서 I가 1에서부터 N까지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전화가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무지 많은 거예요. 저건 수를 셀 수도 없어요. 무수히 많은 개수지만 무한은 아니에요. 유한한 개수의 전화가 존재하는 그 우주체계 속의 토탈 에너지. 근데 토탈 에너지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냐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조그만 영역, 큰 영역 어디서든지 결국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고 자 이거 좀 더 발전시켜 가봅시다. 좀 더 발전시켜 가보면 이거는 이산적인 전하가 분포한다고 지금 가정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하가 이산적이에요? 아니면 연속적이에요? 연속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연속적으로 쓸 때 이거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그럼 연속적으로 될 때는 이게 썸이 아니라 이제 인테그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그 다음 차트 봅시다.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각각의 전하에서 포텐셜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 것까지 왔어요. 이렇게 된 것까지 왔는데 연속 전하인 분포라고 한다면 요거가 요 QI가
결국은 연속적인 분포라고 할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테그레이션 로 V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 V가 뭐예요? 쿨롱파 미터 세제곱이니까 여기다 뭐 곱해주면 돼요? dV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분의 1 인테그레이션 Q라는 것은 위치 함수에 이제는 공간의 위치마다 뭐 이건 1쿨롱 저건 3쿨롱 그게 아니라 어떻게 분포되지 간에 연속적으로 돼 있든 간에 이산적으로 돼 있든 간에 분포되어 있는 위치 함수로서 Q가 있고 여기다가 곱하기를 로 V를 하고 dV를 하고 모든 볼륨에 대해서 Q가 없어야 되겠죠? 예, 요거 자체가 이거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V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공간의 위치의 함수, 요것도 바로 로 V가 요런 공간의 함수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분포된 것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수식을 제대로 썼나 한번 확인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일렉트릭 에너지 토탈은 일렉트릭 에너지는 2분의 1 인테그레이션 쓰기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으니까 로 V에다가 V, dV 하고 V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이 로 V라는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로 V, dV 말고 뭐 다르게 표현해도 되죠. 로 S, ds, 로 L, dl 얼마든지 변경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 분포에 의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저렇게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 이제 이걸 사고 실험이라고 그래요. 머리로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면 어떻게 표현될까를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가 알아냈어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갑니다. 에너지가 하나 더 있죠? 같이 존재하는 거 뭐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자기력 에너지 그걸 H라고 써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인데 자, 요거부터 먼저 갈게요. 결과적으로 요거 때문에 어떤 식이 나오냐면 2분의 1 인테그레이션 볼륨에 대해서 로 V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뭐죠? 다이버전스 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다이버전스 그냥 의미로서 다이버전스 오브 D 벡터에 거기에다가 V에 dV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게 뭔지를 이제 규명하면 결과만 미리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만 얘기하면 이게 2분의 1도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볼륨 인테그랄이니까 3중적분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에 D하고 E하고 내적한 것에 dV 이런 형태로 결론이 나요. 자, 요거는 쿨롱파 미터 제곱, 요거는 볼트파 미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쿨롱파 미터 제곱에 쿨롱하고 여기 볼트파 미터에 볼트하고 그게 원래 출발했던 거잖아요. 쿨롱 곱하기 볼트였잖아요. 여기는 쿨롱파 미터 제곱 볼트파 미터로서 나타나지만 이렇게 나타난다. 요게 두 히어로예요. 우리가 배우는 정전기장, 하여튼 전기장의 세계에서는 두 개의 대표적인 벡터 물리량인데 이 두 개의 벡터 물리량을 어떤 체적인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교실을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반도체 이 조그만 조각도 괜찮고 우주 전체를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용감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볼륨에 대해서 2분의 1 여기 이제 물리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배웠는데 여기는 어떤 물리량이 있냐면 이 물리량하고 이 물리량이 대표 순서예요. 이것의 dV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D라는 것이 입실론 2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라는 것이 뮤 H라는 이런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있는 곳에 자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전자기력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미련하게도
아인슈타인이 살던 그 이전 시대 바로 이전 세대만 해도 전기 에너지랑 자기 에너지가 독립적인 줄 알았어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주 에너지가 몇 개냐 그러면 5개라고 얘기했다고. 중력 에너지, 핵량력 에너지, 핵강력 에너지, 그리고 용감하게, 무식하게, 용감하게.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전자기 에너지는 하나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기 에너지를 규명해 보니까 이런 형태요, 이런 형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이제 슬라이드를 참고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되더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가야죠. 요거를 벡터 항등식으로 하게 되면 우선 요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생각하면 요 함수와 요 함수의 다이버전스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것도 공간의 함수고 요것도 공간의 함수니까 따로따로 해줘야 되겠죠. 따로따로 해줄 때는 어때요? 앞에 거 연산하고 뒤에 거 그대로 놔두고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연산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 연산한 게 이거예요. 그레디언 V 연산하고 뒤에 거 그대로 놔두고.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한 연산은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건 벡터입니다. 이거 벡터의 내적이니까 전체를 스칼라화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연산할 때 그레디언 V를 구하면 이거는 스칼라를 벡터화했어요. 그럼 이거 벡터화가 됐죠. 그럼 여기는 벡터하고의 내적하면 스칼라화가 되니까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연산하는 거. 그 다음에는 두 번째 D를 내적하는 건 그레디언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이버전스로 연산한다고요. 왜냐하면 둘 다 벡터니까. 그래서 다이버전스로 연산하게 되면 요거를 그냥 스칼라 곱을 해줘야 이게 스칼라화가 되니까 요런 연산이 된다. 요건 항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를 연산하면 100% 이렇게만 돼요. 100% 이렇게만 되는데 요걸 이제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약간의 트릭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 놀라지 말고. 그래서 저기다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항등식 적용하면 조 하나짜리가 이렇게 2개짜리로 바뀌는데 이렇게 2개짜리로 바뀐다 이러면 이게 DV니까 여기다 발산 정리를 적용을 해요. 발산 정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 최적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적용하는 거나 그 벡터 자체를 이 최적이 갖고 있는 겉표면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적에 대해서 대신에 여기에 폐곡면을 취해서 면적 조건으로 바꿨어요. 면적 조건으로 바꿨으면 요 다이버전스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떨어져 나가면 VD라는 게 이렇게 돼 있고 요건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요건 최적 조건입니다. 최적 조건인데 마이너스 그레디언 V가 2잖아요. D는 그대로 왔고 그러니까 요건 최적 조건 그대로 놔뒀고 여기에는 발산 정리를 적용해서 뭐야나 지금 뭐 너무 따라오기가 이러고 있었어. 놀래고 있었어. 야, 요거하고 그러면 요걸 보면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설명할 때 좀 여러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졸고 있는 친구들 정신 좀 차리고 자, 봅시다.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갔어요. 전체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1 로 V, V, dV라는 거였었는데 요걸 정리를 해보니까 2분의 1의 다이버전스 오브 D에 V, dV가 됐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됐다. 마지막으로 온 것이 2분의 1의 폐곡면에 대해서 이건 면적적분입니다. 폐곡면에 대해서 VD라는 것을 면적적분한 거 플러스 2분의 1의 요건 이제 최적적분이니까 3개 3중적분이죠. 이것에 DV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먼저 보고 얘기합시다. 요것만 남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서 2분의 1 2하고 D하고의 DV 이것만 남았어요. 저게 0이라는 거네. 왜 0이지? 그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0이냐 하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아니면 좁아요? 넓죠. 네, 넓은데
여기서 잘 봅시다. 이 면적이라는 것은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우주의 그 가장자리 표면적에 대해서. 그러면 반지름의 R이라고 그럽시다. 그럼 이거는 뭐에 비례합니까? 면적이면. 무지 큰 값이지만 하여간 면적이라면 R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 그죠? 면적이 뭔데? 4파이 R제곱이잖아. 그러니까 R제곱에 반비례해요. V는 뭐에 비례해요? 전하가 우주 중간에 있다고 그런다면 그 끝 가장자리에서 V는 요 거리에 뭐에 비례해요? R에 반비례하죠. D는요? R제곱에 반비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넓이에 왜 중간에 전하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무연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우주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지? 태양 있고 해왕성 있고 뭐가 먼저 있었지? 천왕성, 명왕성, 지구 이렇게 있었잖아. 그놈을 우주 가상자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한참 더 가자고. 한참 더 가면 이게 뭐처럼 보여? 점처럼 하나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R분의 1에 비례하고 R제곱분의 1에 하고 R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뭐든지 다 0에 가까이 가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거하고 어쨌든지 아니지 이게 R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R제곱에 비례하겠지. 그렇죠? 4파이 R제곱이니까. 그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상쇄가 되겠지만 요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R이 웬만한 값이어야지. 무지 큰 값이죠. 그럼 R분의 1은 어디로 접근하는 거예요? 0이죠. 무시할 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로에 수렴한단 말이에요. 이건 제로에 수렴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답안지에다 작성할 때는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R제곱에 비례한 표시, R분의 1에 비례한 표시, R제곱분의 1에 비례한 표시 해서 요걸 상쇄를 시키고 요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0이라고 본다. 이건 0이라고 본다. 이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서 에너지가 된다. 이게 우주 그렇다면 조그만 영역은 조그만 영역 여기 이제 백목통이 있어요. 백목통 안에 이게 전하입니다. 이거 전하. 3개가 들어있어. 그럼 이 3개가 전하라고 그런다면 이거 어디다 적용하면 돼? 저 가우스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싸고 있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다 적용해도 되고 이렇게 적용해도 되고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적용하면 요 첫 번째 텀은 언제라도 0에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텀만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요것만 생겨난다. 사실 여기에는 시간을 많이 쓸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벌써 30분이 지나갔네. 이거 큰일 났다. 자, 전기용량 원래 이게 오늘 핵심인데. 자, 전기용량으로 갑니다. 급하게 갑니다. 전기용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야, 이렇게 에너지가 우주에 존재하는구나. 전하가 있다면 이게 에너지구나. 그럼 에너지가 있으면 뭐 해요? 옛날에 서영춘이라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그 개그계의 옛날에 코미디언이라고 했어요. 코미디언의 대부예요, 서영춘. 노래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늘상 그 개그 중에 한 게 뭐였었냐면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사이다 발언했어요. 사이다라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셔요. 곱부에다 이렇게 채워야 마실 수가 있는 거지. 사이다가 아무리 많으면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많더라도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곱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곱부가 뭐예요? 곱부가 그게 캐패시터예요.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담는 용기를 우리는 캐패시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축전기예요. 축전기가 뭐예요? 전기 에너지를 저축하는, 담는 그런 뜻이에요. 축전기, 캐패시터. 그럼 이제 축전기가 있어요. 축전기, 캐패시터가 있다면 이 캐패시터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캐패시턴스예요. 우린 이걸 보통 줄여서 캐파라고 그러잖아. 캐파. 네. 캐파가 얼마나 돼요? 라는 게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용량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담을 수 있어요? 사이다를 담으려는데 1리터를 담을 수 있어요? 아니면 0.5리터 담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축전기가 있다면 2학기 때 배울 건 뭐라고 부를 거예요? 축자기 이래야 되겠죠? 이거는 인덕터라고 불러요. 이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인덕턴스라고 부르는 자기 용량을 우리가 이제 정의하고 배울 것인데 캐패시턴스, 인덕턴스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캐패시턴스죠. 캐패시턴스는 C라고 표현을 해서 캐패시턴스는 전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요. 그러니까 전하량에 비례해요. 근데 전하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 도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무연이가 요걸 100볼트로 연결해주고 요거를 100볼트로 연결해줘요. 그럼 저게 전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이차가 없으면 전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영리하게 무연이가 이걸 접지시켰어요. 이렇게 접지시켰어요. 그럼 0볼트가 된다는 얘기죠. 100볼트하고 0볼트가 됐다는 얘기는 전하가 이제 우주에서부터 막 모여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전하, 전위가 높은 데는 플러스 전하가 오고 전위가 낮은 데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오면서 전하가 여기 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죠. V라는 것을 정해주는 거에 따라서 전하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캐패시턴스는 V를 어떻게 무연이처럼 적절히 적용을 해서 전하가 얼마나 거기에 모여올까를 측정을 하는데 그 전하가 이겁니다. 요 면적이 도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많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뭐에 비례하냐면 단위 면적에 단면적에 비례해요. 그리고 그거는 요 사이의 간극이 짧으면 짧을수록 많이 몰려와요. 왜 그러냐면 요게 넓으면 여기는 50볼트 뭐 여기는 75볼트 여기는 25볼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구조보다는 여기 짧게 해가지고 여기를 100볼트를 해주게 되면 여기 전하가 더 많이 몰려오겠죠.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면적에 비례하고 그 간극 도체와 도체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요 안에 뭘 채우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요 채우는 것이 뭘 뜻하냐면 유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채우면 입실론이 뭐가 됩니까?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그러나 거기다 테플론을 채우면 4.2배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채운 거예요. 그게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입실론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비례하며 간극에 반비례하는 이런 것이 이 평행도체로 구성된 측정기에 적용되는 어떤 룰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정해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도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했죠. 요거를 어떻게 포텐셜을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전하가 결정되고 그래서 캐패시터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이따만한 넓은 데가 있는데 그냥 무연이가 여기 100볼트로 연결해주고 여기 100볼트로 연결해주고 0볼트로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무연이가 여기다가 이렇게 잔뜩 갖다 놓기만 하면 그럼 여기는 당근으로 이렇게 잔뜩 갖다 놓은 거에 마이너스 전하가 여기에 유도가 돼요. 그럼 이번엔 뭐예요? 이거를 결정함으로 해서 이게 결정되겠죠. 그때는 이게 100볼트가 되고 이게 0볼트가 되든지 이게 200볼트가 되고 100볼트가 되든지 그럴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요 디퍼런스 뭐라고 그럴까요? 디퍼런스만 있는 거죠. 전이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지정해주고 요걸 구하면 캐패시턴스가 구해주고 거꾸로
요걸 지정해주고 요걸 구하면 캐패시터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건 뭐 우리 늘 수식이 그래요. 속도를 정의할 때 속도가 뭐였어요? 속도가 어떻게 속력이 뭐라고 정해야 되죠? 속력이라는 것은 미터 파 세크잖아요. 그럼 얼마만한 거리를 갔는데 몇 초에 갔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초라는 걸로 정해놓고 얼마나 갈래라는 거나 아니면 얼마나 먼 거리를 정해놓고 몇 초에 갈래 그러면 이제 속력이 결정되듯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정하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로서 캐패시턴스는 정해된다. 캐패시턴스 정해된다. 자, 이제 해봅시다. 진짜 해봅시다. 전기 용량이라는 거 그렇게 정해야 됐다. 그리고 요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도 정의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 에너지를 이미 알고 있다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렇게 하면 된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회로를 배울 때 이거 배웠어요.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라면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라는 것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아니면 배웠는데도 안 배웠다고 우길 건가요?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다고? 우기는 건 아니지. 이게 2분의 1 C V0 제곱이 V0라고 써야지. 포텐셜 디퍼런스를.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그 참고로 이것도 같이 아마 동시에 배울 텐데 자기 에너지는 이거는 2분의 1 Li 제곱이에요. 2분의 1 Li 제곱 2분의 1 CV 제곱이라고요. 그럼 여기 C라는 걸 이미 사용하는 거잖아. 그 C가 뭐냐? 그럼 저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C라는 것은 2배의 토탈 에너지를 V0 제곱으로 나눈 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요게 주어진다면 그런 얘기예요. 요게 계산돼 있으면 요게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정의에 따르면 첫 번째 말한 듯이 정의에 따르면 V를 가지고 Q를 구하든지 아니면 Q를 가지고 V를 구해서 이렇게 구하든지 이게 원래 정의지만 에너지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구해도 된다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자, 해서 이제 평행도체판 이거 하나로 이제 우리는 그 마감할 텐데 뒤에는 무지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도체가 있는 곳에는 전기 용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체가 여기 하나 있다고 그래도 하나만 있어도 전기 용량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체가 여기 하나 있다는 거는 어딘가 더 넓은 크기의 도체가 있다 그런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가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가 있어요. 도체잖아요. 그럼 자동차하고 옆 자동차 사이에 캐파가 있는 거죠. 또 아주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IC 집적 회로에 요쪽 저기 전기선이 있어요. 요쪽 전기선이 있어요. 그럼 이거 도체죠. 요 도체와 요 도체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캐파가 있는 거라고요. 어디서든지 캐파시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로 뭘 생각할 거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 들여다봤던 평행도체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요 간극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라고 했고 요 단면적을 S라고 그랬고, 그럼 이것에 대한 캐패시턴스는 이미 우리가 결론을 냈어요. 이거는 입실론 S 나누기 D다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캐파가 크고 같이 붙어있을수록 그 대신에 캐파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전하가 있으면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전하가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기력선이 또는 전속 밀도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넓으면 이게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럼 넓으면 무슨 얘기가 돼요? 전기 에너지를 덜 감싸 안는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찬가지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전하에서 생성되는 전속 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도체의 수직으로만 전속 밀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속 밀도가 밑으로 다 내려가느냐의 문제이고 빠져나가는 게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이게 좁으냐 넓으냐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좁은 것이 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담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해서 여기에 캐패시턴스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Q라는 것을 상정해서 Q가 주어졌다 그러면 Q에 의해서 뭘 구한다고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하시면 어떻게 돼? 캐패시턴스는 포텐셜 디퍼런스분의 Q로 구한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한번 구해볼까요? Q가 주어졌으면 V0가 얼마나 될까요? Q가 주어졌으면 V0가 얼마나 될까요? Q라는 것은 로 S의 S. Q는 로 S의 로 S. 평면이니까, 도체 평면이니까. 로 S, S라고 한다면 이것에 의한 전속 밀도부터 갑시다. 전속 밀도는 얼마예요? 로 S에 자, 이게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면 로 S에 A Z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확한 건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정리할 겁니다. 예, 개념적으로. 그럼 로 S에 S라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전기장의 세계는 얼마예요? 입실론 제로부터 시작합시다. 예,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어요.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의 AZ일 거라고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포텐셜 디퍼런스는요. 전기장의 세기에 반해서 어디로 가야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데가 어디에? 0. 플러스가 있는 데가요. D. 그걸 이렇게 1쿨롱을 끌고 가보면 되거든요. 자, 해서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의 AZ라는 것에 0에서부터 D까지의 DZ, AZ가 되겠죠, DL은? 자, 그럼 얼마가 나와요?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면 입실론 제로에 대하여서 요거하고 내적하면 이렇게 되겠고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에 마이너스가 나온 게 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D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것의 D. 자, 여기서 헤매지 말고 슬라이드 보면서 합시다. 슬라이드 보면서 하면 자, 저기 나왔죠. 전속 밀도가 로 S AZ. 이것이 입실론분의 로 S. 입실론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유전체를 넣었을 때예요. 로 S DS.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썼어. 우리가 반대로 썼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처럼 된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놓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기를 D가 있는 데가 마이너스 이랬죠. D가 있는 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이제 섞어버렸어요. 좀 섞어버렸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 마이너스 여기 그대로잖아요. 여기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로 가는 거가 0에서부터 D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뭘 썼는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뭘 실수했냐면 아까 같은 구조에서는 잘 보세요. 요것만 수정합시다. 요게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저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라니 그랬으니까 전속 밀도는 어디에? 거꾸로 가죠. 거꾸로. 그리고 이것도 거꾸로. 그래서 마이너스면 아까 그대로 됐는데
지금 이제 슬라이드를 보니까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로 다시 그립니다. 요거 그릴 때 슬라이드에 있는 대로 여기가 z 이퀄 0고 z 이퀄 0이라고 그런다면 z 이퀄 0이고 z 이퀄 d라고 그런다면 저기 있는 대로 플러스가 0이라고 써요. 여기가 플러스, 이 위에가 마이너스라 그런다면 그게 뭘 말하냐면 요걸 말한단 말이에요. 요 플러스를 말한다고요. 요거. 됐어요? 실수해서 확인한 거예요. 요것도 요런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전체일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를 향한 0에서부터 d까지를 해주면 되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니까 아니야 0에서부터 d까지가 아니라 이게 이번에는 한 번 틀리니까 계속 틀리네. d에서부터 0까지요. 전기장의 세기가 약한 게 아니라 전기 위치 에너지가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올라가야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니까 그래서 D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에너지가 이제 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 생각하자면 플러스 1쿨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포텐셜이니까 플러스 1쿨롱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힘들잖아. 그 힘을 이겨내면서 가야 되니까 저쪽으로 가려면 뭐예요? 그냥 거저먹기지. 그죠? 그래서 D에서부터 0까지니까 이게 D에서부터 0까지가 돼서 요거하고 내적하면 1이고 요 DZ에 대해서 D에서부터 0까지 했으니까 마이너스 D가 나왔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 요렇게 나오더라인데 요게 지금 뭘 구한 거냐면 V0를 구했고 그래서 캐패시턴스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 S D가 나왔고 Q는 얼마예요? 로 S에 S. 그래서 이렇게 돼서 D분의 입실론. 요것도 입실론을 우리 고쳤어요. 입실론 S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입실론 이렇게 됩니다. D분의 입실론 S. 이게 캐패시터의 내용이고 요걸 이해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는 다른 도체에 대해서도 다 계산할 수가 있는. 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를 배웠으니까 두 번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얼른 지금 시험 보고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영상 강의를 보고 잘 해결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Q 기분이 아니라 뭘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V0 이게 기본. 그럼 똑같이 이렇게 됐을 때 V0가 하면 아까 했던 대로 밑에가 플러스라 그런다면 이게 V0가 이게 0V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으니까 요건 이제 0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V0는 0보다 크다라고 가정했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다 그런다면 여기에 이렇게 갑니다. 잘 보세요. Z가 지금 Z 축상에서 생각했어요. 그죠? Z가 0보다 크고 D보다 작은 구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거는 도체를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안 포함하죠. 그럼 무슨 방정식이 여기에 작용을 할까요? 라플라스 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이 0이다. 예. 요게 중요해요. 요게. 라플라스 방정식이 0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원래는 이거였어요. X방향으로의 2차 변화율, Y방향으로의 2차 변화율, Z방향으로의 2차 변화율 이렇게 구하는 것이 0이다인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지금 아니죠. 요거는 원래 없잖아요. 방향이 Z방향의 변화율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뭘 생각하냐 하면 D 스퀘어 V DZ 스퀘어는 0이다를 구하는 거예요. 한 번 적분하면 뭐라고 해요?
dv dz는 a. a는 적분상수예요. 자, 한 번 더 적분하면요. v는 뭐의 함수죠? z만의 함수라고 우리 추적했어요. z만의 함수니까 az 플러스 b죠. 그러니까 a 값이 뭐고 b 값이 뭔지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어쨌든지 저런 선형으로 존재한다. 그건 이미 우리가 이해했던 바예요. 뭐예요? 여기가 100V고 여기가 0V라고 그러면 정가운데는 몇 V요? 50V. 여기는 75V. 여기는 25V. 이렇잖아요. 그게 저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V고 0V인지는 우리 모르죠. 현재는. 그건 뭘 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A 값하고 B 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그 솔루션 중에 자 이쪽으로 갑시다. 솔루션 중에 VZ가 VZ 이퀄 0일 때 D일 때부터 먼저 갑시다. 요것에 VZ가 Z 이퀄 D일 때를 구하면 그게 요걸 말하는 건데 요거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지만 이제 결국은 Z가 0일 때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Z가 0일 때를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Z 이퀄 D를 대입하면 A, D 플러스 B 이랬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0. 식 하나가 나왔어요. 미지수 A, B에 대해서 식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 똑같이 V가 Z 이퀄 0일 때를 적용을 해보니까 A의 0에다가 B인데 그게 100V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B가 그냥 나오죠. 100이 나오죠. 100이 나오면 여기서 A가 얼마가 나오겠죠. 얼마가 나와요? A는 마이너스 D분의 B니까 마이너스 D분의 100 이렇게 나왔겠죠. 자, 해서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가 뭐냐 그러면 VZ라는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라플라스 방정식을 적용할 때는 Z가 0에서부터 D까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위치에 있는 값을 대입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퀄까지도 포함해서 그때는 유니크한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플라스 방정식을 구하면 무수히 많은 해를 구한 거예요. 근데 단 하나의 해를 구하려면 이렇게 돼서 VZ는 지금 구한 거에는 A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D분의 100 Z 그게 Z였죠. 그리고 B 값은 100 이랬죠. 이거라고. 이게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더라면 플러스가 위쪽에 있었더라면 좀 더 쌈박한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우리 확인해 보자고요. 0일 때 Z가 0일 때 얼마 나와요? 100V. Z가 D일 때 그럼 요거하고 상쇄돼서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이니까 0V 나오죠. 그렇게 선형이 결정되는 거라고. 자,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에 의해서 VZ가 이렇다면 이 VZ의 를 구한 거에서 이렇게 구한 값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뭘 구할 수 있냐면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죠. 전기장의 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그레디언 V. 얼마예요? 마이너스 그레디언 V니까 Z에 대해서 미분한 요거에 의하면 이번엔 플러스 D분의 100 그리고요 100 AZ죠. 이거라고. D분의 100 AZ. 그러면 이번에는 뭘 구하면 돼요? D라는 거. 어디서의 D요? 이제 이거는 어디서 D를 구하면 되냐면 여기서 구하면 되죠. Z가 0일 때. 이거는 지금 Z가 0에서부터 D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Z가 0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입실론을 곱하면 되니까 입실론 2를 곱하면 되니까 D분의 100 입실론 AZ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요거 0 포함. 0이라는 건 사실은 거긴 전하로만 존재해요. 전기장의 세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하로 존재하는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0일 때는 얼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발산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발산해 나가는 거니까 플러스 전하이겠구나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얼마냐 그러면 요만큼이라고. 요게 곧 뭐냐 그러면 요게 로 S AZ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냐 하면 Z 이퀄 제로에서요. 되겠죠. 그래서 Q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Q가 얼마로 결정돼요? 그래서 Q는 어디에서냐면 물론 이게 이런 거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전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플러스 전화가 있고 여기 바닥에 플러스 전화가 있고 플러스 Q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Q가 있잖아요. 그때 값은 뭘 사용하는 거라고요? 플러스 Q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Q가 얼마냐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다 Z 이퀄 제로라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해두든지 그러면 Q가 얼마냐 그러면 로 S의 S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캐패시턴스. 그럼 V0가 얼마예요? 이렇게 구해갑니다. V0가 어디 있을까요? V0 아까 주어지기를 V0가 얼마예요? 그냥 V0네. V0. 네? V0. 이건 주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Q를 얼마라고 했다고요? 저기요. 로 S S. 로 S S. 뭐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까? 어디 갔을까? 로 S S를 뭐라고 바꿔야 될까? 로 S가 뭔지를 바꿔야 되겠죠. 이게 좀 서둘다 보니까 지금 뭐가 이상하게 돼버렸어. 이렇게 해서 이거니까 로 S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같은 거니까 로 S가 D분의 100 입실론이죠. 예? 그래서 자, 요거를 살려두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요것에 의해서 여기다 씁시다. V0분의 로 S가 저거라고 했으니까 D분의 100 입실론 제로. 이게 100 입실론이 뭐냐면 요게 결국 요거하고 같은 값이에요. 요거하고 같은 값. 요게 입실론이고 그다음에 입실론이 있고 여기 S가 있으니까 요거하고 상쇄돼서 결과적으로 D분의 입실론 S가 됐다라는 값인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막 서둘러서 조금 이상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전기용량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V0분의 Q로 정의되기 때문에 Q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V0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Q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V0를 계산해서 전기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 B는 V0를 가정해서 Q를 계산해서 전기용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맛만 봅시다. 맛만 보면 이런 거 중에 저기 2층 유전체라고 되어 있는 게 유전체가 둘로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캐패시터가 지금 두 개 있는 거예요. 캐패시터가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캐패시턴스는 어떤 값으로 결정되죠? 이건 배웠을 텐데 회로에서. 저항의 병렬 연결처럼 구성이 되죠. 그게 나와요. 또 캐패시턴스가 2층 유전체가 아니라 유전체를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그럼 그게 병렬 연결인데 그게 C1 플러스 C2로 나오겠죠. 그거예요. 그거 여기 다 나왔으니까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세요. 우리 회로에서는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만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는 다 풀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병렬 유전체에서도 되고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것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한번 그림으로 보고 갑시다. 이건 뭐냐면 구 두 개 있을 때. 근데 구 두 개 있다는 건 결국 평행판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있는데 지구를 도체라고 생각하고 그 외곽으로 천왕성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면 요 도체하고 요 도체는 그냥 평평한 거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거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이것도 도체가 저렇게 돼 있어. 비스듬히 돼 있어도 여기는 간극이 있어야 돼. 이거 붙어 있으면 안 되죠. 붙어 있으면 이 전이랑 이 전이랑 같아지니까
그러면 안 되고 떨어져 있다면 저것도 계산할 수 있고 저건 뭐의 함수예요? 각도의 함수죠. 각도의 함수니까 라플라스 방정식 풀 때 각도로서 풀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요. 이거 어저께 내가 저기 그 테마파크 가서 먹은 건데 구구콘 어떻게 먹었을까? 우리 이제 아래서부터 그런 게 어딨어. 구구콘은 기억하세요. 구구콘은 구구단을 외우는 사람만 먹는다. 네. 어저께 구구단 외우고 먹었을까? 그냥 먹었을까? 안 외우고 그냥 먹었어요. 얌체같이 그냥 먹었는데 어차피 구구단도 되고 뭐든지 다 계산. 그러니까 탱크, 비행기, 선박 뭐든지 캐패시티도 다 구합니다. 다 구해서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이렇게 축전이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전기 용량이라는 개념이다. 라는 거니까 우리 시험에는 뭐만 낼 것 같아요? 그냥 평행도체판 Q가 주어졌다면 그리고 V0가 주어졌다면 두 문제가 나오겠지요. 두 문제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수고해서 다음 주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